방금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몸은 지쳐 있습니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손이 향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동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숨겨진 적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 후에 섭취하는 음식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운동의 모든 이익을 상쇄시키고 심지어는 역효과를 낳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헬스장 이용자들이 열심히 운동한 후 집에 돌아와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운동 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과 그 과학적 이유, 그리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선택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운동 후 30분,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 먼저 운동을 마친 후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이 시간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근육의 단백질 합성률이 평상시보다 3-5배까지 증가합니다. 동시에 인슐린 감수성이 극도로 높아져서 영양소의 흡수와 활용이 최적화됩니다. 혈관은 확장되어 있고 혈류량이 증가한 상태로 근육으로의 영양소 전달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좋은 영양소는 더 잘 흡수되지만 나쁜 것들도 마찬가지로 더 강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인해 높아진 대사율과 민감해진 신체 상태에서는 평상시보다 음식의 영양이 몇 배로 증폭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염증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는 근육 적응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해 과도한 염증이 발생하면 회복이 지연되고 운동 효과가 크게 감소합니다. 1. 패스트푸드와 기름진 음식의 치명적 영향. 운동 후 가장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군은 패스트푸드와 기름진 음식입니다. 피자, 햄버거, 치킨, 감자튀김 등은 운동 후 허기를 달래기 위해 자주 선택되지만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고지방 음식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운동 후 몸이 근육 회복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를 소화에 빼앗기게 되어 회복 과정이 현저히 지연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염증 반응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정상 그룹보다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 산소와 영양소의 전달을 방해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의 구조를 변화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운동 후 높아진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2. 단순당과 가공 과자류의 숨겨진 위험.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단순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사탕, 초콜릿,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등은 운동 후 당분 보충이라는 명목으로 섭취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운동 효과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합니다. 과량의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여 운동으로 활성화된 지방 연소 과정을 즉시 중단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응성 저혈당입니다. 급격히 올라간 혈당이 인슐린에 의해 급속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운동 전보다 더 낮은 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는 피로감,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를 일으키고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가공 과자류에 포함된 인공 첨가물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면역 기능과 직결되어 있어 이것이 손상되면 운동 후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3.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한 조합.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운동 후 갈증 해소나 에너지 보충을 위해 선택되지만 이는 운동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최악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대량의 설탕은 앞서 언급한 단순당의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액체 형태로 인해 흡수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혈당과 인슐린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운동으로 얻은 대사적 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용량의 카페인은 운동으로 이미 높아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코르티솔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화 호르몬으로
과도한 분비는 운동 효과를 직접적으로 상쇄시킵니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에 포함된 타우린, 과라나 등의 각성제들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이는 운동 후 근육으로의 혈류를 감소시켜 회복을 방해합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운동 후에 지금까지 언급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경험이 있나요? 그 후 다음날 컨디션이나 운동 효과의 변화를 느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4. 알코올의 파괴적 메커니즘.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알코올입니다. 운동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운동에 투자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알코올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알코올을 섭취하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최대 37%까지 감소합니다. 이는 운동 효과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은 또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근육 성장과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알코올은 이들의 분비를 최대 24시간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깊은 잠을 방해하여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근육 회복의 70%는 수면 중에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망가지면 운동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의 숨겨진 독성. 다섯 번째 위험 요소는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컵라면, 냉동식품 등은 편리함 때문에 운동 후 간편식으로 선택되기 쉽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과 아질산염은 운동으로 증가한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생성합니다. 이는 DNA 손상을 일으켜 세포 재생과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세포 내 수분 균형을 깨뜨립니다. 근육세포의 적절한 수화 상태는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데 높은 나트륨 농도는 이를 방해하여 근육 성장을 억제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포함된 MSG와 각종 화학 첨가물들은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 후 민감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화학물질들이 더욱 강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6. 과도한 카페인 섭취의 역효과. 여섯 번째 주의사항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에너지바, 프리워크아웃 보충제 등을 운동 후에도 계속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운동 효과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코르티솔 분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운동으로 이미 상승한 코르티솔에 추가 자극을 가하면 근육 분해가 가속화되고 지방 축적이 촉진됩니다. 카페인의 이뇨작용은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운동으로 이미 수분을 잃은 상태에서 추가 탈수가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근육으로의 영양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수면 방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운동 후 4-6시간 이내의 카페인 섭취는 그날 밤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려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7. 극도로 매운 음식의 염증 악화. 일곱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극도로 매운 음식입니다. 운동 후 식욕을 돋우기 위해 매운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운동으로 인한 염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캡사이신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운동으로 이미 전신에 염증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염증이 발생하면 회복이 크게 지연됩니다. 매운 음식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신체가 매운맛을 스트레스로 인식하여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데 이는 운동 후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소화 불량과 위산 과다 분비도 문제입니다. 운동 후 소화기관이 민감한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선택. 이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올바른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해야 할 이상적인 영양소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체중 1kg당 0.25-0.3g의 단백질, 즉 70kg 성인 기준 17-21g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청 단백질, 달걀, 그릭 요거트, 생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체중 1kg당 0.5-1g의 탄수화물로 근육 글리코겐을 보충해야 합니다.
고구마, 현미, 바나나, 오트밀 등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항염 영양소입니다. 베리류, 견과류, 녹황색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제들이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수분과 전해질의 중요성. 운동 후 수분 보충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체중 감소 1kg당 1.5리터의 수분을 보충해야 하며 전해질도 함께 보충해야 합니다. 순수한 물보다는 약간의 소금과 칼륨이 포함된 음료가 더 효과적입니다. 코코넛 워터나 저나트륨 스포츠 음료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스포츠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전해질 보충의 이익보다 당분 과다 섭취의 해로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타이밍의 과학. 영양소 섭취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간 동안 근육의 영양소 흡수율이 최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창은 생각보다 더 길 수 있습니다. 운동 후 2-3시간까지도 높은 흡수율이 유지되므로 30분을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매번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는 꾸준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접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성별, 체중, 운동 강도, 목표에 따라 최적의 영양 전략이 달라집니다. 근육량 증가가 목표라면 더 많은 단백질과 칼로리가 필요하고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칼로리를 제한하면서도 충분한 단백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효율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양의 고품질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1.5배 정도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식습관. 운동 후 영양 관리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식습관의 일부로 접근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운동 후 영양 관리는 이런 건강한 식습관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운동 후 친구들과의 식사나 회식이 있을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종류별 특화 전략.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도 영양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후에는 글리코겐 보충이 우선이고 근력 운동 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HIIT나 크로스핏 같은 고강도 운동 후에는 염증 반응이 더 크므로 항염 영양소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반면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저강도 운동 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영양 보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구력 운동을 오래 한 경우에는 전해질 손실이 크므로 수분과 전해질 보충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보충제의 올바른 활용. 음식만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의 역할일 뿐 균형 잡힌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테인 파우더는 편리하고 빠른 흡수가 장점이지만 천연식품이 제공하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와 생리활성 물질은 얻을 수 없습니다. 크레아틴, BCAA, 글루타민 등의 보충제도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영양 섭취가 충족된 상태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실패 사례와 교훈.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 영양 관리에서 실패하는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극단적인 접근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거나 반대로 너무 관대해져서 아무거나 먹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정보의 과부하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간단하고 실행 가능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압력도 큰 장애물입니다. 운동 후 친구들과의 치킨이나 맥주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미리 대안을 제시하거나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을 위한 실용적 팁. 운동 후 올바른 영양 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첫째, 운동 가방에 항상 비상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견과류, 프로테인 바, 바나나 등이 좋습니다. 둘째, 운동 시간을 고려해서 식사를 계획하세요. 운동 후 2-3시간 이내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간단한 요리법을 몇 가지 익혀두세요. 계란 요리,
그릭 요거트 볼, 단백질 스무디 등은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습니다. 넷째, 식단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운동 후 무엇을 먹었는지, 그 후 컨디션이 어땠는지 기록하면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돌아온 후 무엇을 먹느냐는 운동 효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잘못된 음식 선택은 몇 시간의 운동을 순식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올바른 선택은 운동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은 체육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운동 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단순당, 탄산음료, 알코올, 가공식품은 운동 효과에 적입니다. 대신 고품질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항염 영양소, 충분한 수분을 선택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운동 후 식습관을 점검해보고 올바른 선택을 통해 운동 투자 대비 최대 효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후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